혁명의 탄생. 머릿말. 선결 문제. 본래 혁명가인 사람은 없다. 혁명가가 되는 것이다. 라자르 까르노.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들 중에는 두 범주가 있다. 아카데미 회원인 작가와 그렇지 않은 작가가 그것이다.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활동가들 중에는 훨씬 더 의미심장한 두 범주가 있다. 파리의 거리에 자신의 이름을 제공한 이와 그 이름이 결코 편지 봉투에 쓰이지 않는, 다시 말해 거리에 이름을 제공하지 않는 이가 그것이다. 전시에 군대를 지휘하다가 반역죄를 저지르고 적군의 전열로 넘어간 라파에트 장군은 수도의 가장 넓은 도로들 중 하나를 차지했다. 궁정에 매수된 정치가 미라보는 사후의 보상으로 다리를 얻었다. 그들만큼 유능하지 못했던 바이도 보잘것없지만 거리 하나를 얻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보호자들이었던 말제르프, 드세즈, 드롱셰, 쇼보라가르드는 마들렌 광장 주변을 지배한다. 지방 출신이라는 불리한 지위와 과격한 언어 때문에 불리한 지롱드파는 그만한 호사를 누리지 못한다. 콩도르세는 고등학교를 얻었지만 베티옹과 루베는 고만고만한 거리에 만족한다. 관용파 중에서는 데물랭, 파블르, 데글랑틴 그리고 특히 당통이 만족스럽게 배당받았다. 그리고 테르미돌파, 즉 까르노, 랭데, 캉봉, 부아시당글라, 캉바세레스, 넵시아토는 제일 좋은 몫을 차지했다. 그러나 마라거리는 없다. 땡지스트 거리는 분명히 있지만 바티뉴 공동묘지 근처. 그 이름은 국민공예 의원 생지스트에게서 따온 것이 아니다. 루이 다비드 거리도 분명히 있다. 그는 위대한 화가이기도 하다. 국민공예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위대한 화가로서 다비드를 높이 평가해서 거리에 그의 이름을 붙였다는 의미. 르펠르티의 거리도 분명히 있다. 그는 가장 먼저 암살됐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 거리는 없다. 파리를 대표하는 국민공예 의원이자 공안위원회 위원이며 역사 개설서들에서 프랑스와 드 넵시아토보다 더 자주 거명되는 로베스피에르는 파리에서 공식적으로 무시된다. 로베스피에르가 부아시 당글라보다 더 재능이 있었기 때문일까? 마라보나 탕통처럼 매수되지 않았기 때문일까? 라파에트처럼 자기 조국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면 왜일까? 바로 그것이 겉보기에 하찮아 보이지만 로베스피에르에 관한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내가 독자들에게 생각해 보도록 요청하고 싶은 문제다. 국민공예 시기 늪지파 레 마라이스 국민공예의 중도파 평원파 라 플라이네라고도 한다. 국민공예 시기 늪지파에 속해 있었고 이후 제2통령이 된 기회주의자 캉바세르스는 결코 열렬한 로베스피에르파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한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 로베스피에르의 재판이 별로 난번 없이 판결되었다고 말할 만한 용기를 지니고 있었다. 테르미도르 9일 음모가들은 단지 하나의 계획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은 자신들이 죽이고자 작정한 사람이 발언하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로베스피에르를 처단한 테르미도르파의 국민공회로부터 루이 필리프 7월 왕정기의 국왕의 몰락에 이르기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치적 이유들로 인해 로베스피에르의 지지자들 라폰누레 같은 사람 에일 라폰누레 1808년부터 1849년 프랑스의 역사가이자 정치평론가
라폰네르 같은 사람은 그를 대담하게 옹호한 대가로 자유를 잃었다. 따라서 테르미도르파는 자신들이 희생시킨 사람에 관한 자신들이 퍼뜨리고 싶은 조상화를 후손들에게 오랫동안 강요할 수 있었다. 이후 수많은 역사가들, 그 맨 앞줄에 알베르 마티에즈 1874년부터 1932년가 있다. 그의 저서는 여전히 로베스피에르에 관한 모든 연구를 지배하고 있다.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념과 일반적인 여론 속에서 여전히 강한 힘을 갖는 것은 쥘 미슐레 1798년부터 1874년에 의해 되풀이되어 각인된 이 초상화이다. 초상화? 아니, 그것은 가면이다. 생기 없는 색들로 채색된 가면. 그것은 사후 암살의 대표작이다. 깜빡거리는 눈, 갸냘픈 목소리, 멋부린 차림새, 창백하고 교활하고 부자연스러운 이사이비 로베스피에르는 여전히 음울한 냉담함으로 연출되어 있는 그 그림자를 대혁명에 들이우고 있다. 오직 혁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부패할 수 없는 인물 로베스피에르, 진정한 근대의 분기점인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만들어간 그는 근대 혁명의 창조자이자 혁명의 이념형적 모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점잖은 사람들이라면 자주 만나선 안 될 사람들에게조차 약간의 위신을 인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당통 얼마나 대단한 기질인가. 마라 광적인 자의 그 분노는 얼마나 생생한가. 에베르 그 거친 모습이라니. 생제스트 그 놀라운 화법. 그러나 로베스피에르는 그가 부패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를 멀찌감치 떨어져서 찬양해왔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용되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를 위대한 인물로 여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사이비 초상화 속에서 그는 행동할 줄 모르고 추상적인 논리에만 의존해 무자비하게 처신했으며 무분별한 상황에 의의 앞줄로 밀려나왔고 혁명의 각 축장에서 몇 년 앞질러 음모를 꾸몄으며 어두운 곳에서 자코벤 클럽이라는 가공할 전쟁 기계를 만들어 사용한 재능도 없고 진정한 운병 능력도 없는 인색한 인간이다. 따라서 이 현약자는 자신의 개인 독재를 확립하기 위해 민중의 피를 흘러넘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만인이 누릴 수 있는 수학 공식 같은 행복을 꿈꾼다. 따라서 그의 성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평범함과 함께 그의 경쟁자들의 놀랄만한 순진함만으로 충분하고 그의 몰락을 설명하는 데에는 그가 불러일으킨 공포만으로도 충분하다. 만일 역사의 진실이 그러하다면 두 가지 사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그중 첫 번째 사실은 로베스피에르의 죽음, 즉 그가 시도했던 것의 실패가 대혁명의 흐름을 전혀 다른 두 부분으로 갈라놓았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확고한 것이어서 로베스피에르파로서 가장 충실하게 혁명을 지지했던 사람들, 즉 비오바렌, 캉봉 또는 바렐레는 모두 테르미도르 9일의 음모에 가담했던 것을 누년기에 이르러 뼈저리게 후회했다. 테르미도르는 반동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부리메르 18일 1799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쿠데타로 귀착되었는지를
그리고 위대한 혁명가들 중 아무도 황제의 독재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로베스피에르의 죽음과 함께 혁명의 기세가 대번에 꺾여버렸다면 그가 그토록 한차하는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차라리 그가 인간 이상의 존재이며 대혁명의 힘이었고 탄생하고 있던 국민의 전진 자체가 그에게서 구현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결론지어야 하지 않을까? 두 번째 사실은 로베스피에르가 살아생전에 당대의 어떤 정치 지도자, 어떤 통치자만큼이나 프랑스 민중으로부터 사랑받았다는 사실이다. 나폴레옹은 살아있을 때 더 많은 영광으로 사람들을 매료시켰으나 그만한 사랑을 얻지는 못했다. 다른 많은 혁명가들이 1789년 7월 14일에서 테르미도르 반동에 이르는 5년간 명성과 위엄의 시기를 누렸다. 그러나 1791년 초부터 1794년 초까지 어느 누구도 로베스피에르만큼 일관되고 깊고 확고한 인기를 얻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그것을 입증하는 수많은 편지들과 증언, 그리고 건조하고 맥빠진 것이라고 주장되어 온 이 웅변가의 연설에 대한 청중들의 감동과 열광을 단지 이따금씩밖에 언급할 수 없었다. 따라서 나는 이제부터는 독자들에게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요청할 것이다. 음. 아무 가망이 없어 보였던 시기에 로베스피에르는 희망의 인물로 보였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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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 전체, 산킬루트 그리고 부르주아 혁명가들이 그에게서 그의 머리와 동시에 그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적들조차 이 거인을 쓰러뜨림으로써 애국파에게 치명상을 입힐까 두려워 그를 타격하기를 주저하는 순간이 있었다. 그는 거인이었지 소심하고 말 많은 왜소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불타는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지 성마르고 선머버리는 이론가가 아니었다. 그는 사자였지 여우가 아니었다. 그가 재능 있는 인간이었는가를 묻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그보다는 사람들이 그의 가면을 유지시키려 애쓰는 것이 어떤 큰利益을 위해서인지, 왜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두려워하는지를 묻는 편이 나을 것이다. 볼셰비키와 맨셰비키가 투쟁하고 있을 때 맨셰비키였던 이 레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가 사라진다면, 그가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당신들은 죽음에 도움을 청할 만큼 그 사람 앞에서 모두들 무력해졌단 말입니까? 단이 대답했다. 그건 그처럼 하루 24시간 혁명에 매달리고 혁명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고 있을 때조차 꿈속에서 오직 혁명만을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을 때려도 피러 갑시다. 이 대화는 그대로 레닌에게뿐 아니라 로베스피에르에게도 진실이다. 로베스피에르가 그늘에서 벗어난 1789년 봄부터 생을 마친 1794년 여름의 그날까지 그의 존재는 혁명 활동의 역사와 하나가 된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을 읽는 내내 그의 사생활이 다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놀라지 않기를 바란다. 그에 대해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로베스피에르가 목수 디플레의 집에서 누렸던 단순하고 성실하고 검소했던 삶, 그리고 일에 빠져있던 삶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가 죽었을 때 이 36살의 남자가 디플레 집안에서 전해지는 말을 믿는다면 엘레오도르 디플레의 약혼자였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
그의 후식은 오후에 때때로 시간을 내 뒤플레가지고 친구들 알았어. 로베스피에르의 고향에서 내려온 충직한 개와 함께 상젤리나나 파리 인근의 숲으로 바람을 쐬러 가는 것뿐이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드물게 잡고뱅 클럽에 나가지 않은 저녁이면 고전을 읽거나 낭독하고 부오나로티의 피아노 연주를 듣기 좋아했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 그것이 전부다. 부오나로티, 필리포 마이클 부오나로티 1761년부터 1831년 이탈리아 출신의 혁명가, 1795년부터 1796년 바베프와 함께 평등주의자들의 음모를 주도했다. 이 간소함에 대해 용서를 빈다. 그의 가장 좋은 친구들은 거의 모두 그와 함께 처형되었고 풍성한 일화들을 우리에게 전해줄 시간이 없었음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로베스피에르의 전기가 미라보나 탕통의 삶과는 달리 격렬하고 남성적인 기질에 대한 그들의 평판을 훌륭하게 입증해주는 외설스럽고 방탕한 향연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그를 용서해주기 바란다.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덕 있는 마농 롤랑과 정숙하고도 관능적인 불륜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을 용서해주기를 바란다. 그가 루이 16세의 비밀 금고에서 급료를 받지도 않았고 동인도 회사의 주식으로 투기를 하지도 않았으며 그의 공개적인 활동과는 반대되는 은밀한 정책을 이중간첩을 이용해 유지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용서해주기 바란다. 그는 부패할 수 없는 인물로 불렸던 가엾은 인간에 지나지 않았음을 받아주기 바란다. 그는 프랑스와 세계의 행복에 전적으로 헌신하려고 자신의 사생활을 포기했던 인물인 것이다. 나는 내가 그에게 얼마나 큰 애정을 품고 있는지 감추지 않겠다. 그의 존재가 프랑스인이라는 데 대한 나의 자부심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도 감추지 않겠다. 나는 다만 나의 감정이 독자들을 성가시게 할 만큼 이 책에서 무분별하게 드러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한 서사시의 영웅 이야기를 해야 한다. 40쪽.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필연적인 것이든 우연적인 것이든 이 영웅의 부족함과 실수가 그의 이야기를 비극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음을 잊은 것은 아니다. 적어도 독자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러저러한 견해에 동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해도 내가 길게 인용한 글들을 읽으면서 아마도 로베스피에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당하게 취급받은 작가들 중 하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프랑스가 피에르 꼬르네유의 고전적 문체와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의 때이른 낭만주의적인 문체를 낳지 않았더라면 프랑스는 프랑스라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로베스피에르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프랑스적인 작가들 중 하나이다. 파리 1955년 12월 31일 마농 롤랑 1754년부터 1793년 입법의회 시기의 내무대신이자 국민공회의 지동드파 의원이었던 장마리 롤랑의 부인으로서 자신의 살롱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피에르 꼬르네르 1606년부터 1684년 프랑스의 시인, 프랑스 고전주의 비극의 창시자. 후기 이자들이를 빌려 프랑스 혁명사 전문가이자 역사학 교수 자격자인 알베르 소브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는 기꺼이 이 책의 원고를 다시 읽어줬고 내게 소중한 충고를 해줬다. 자주